지금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정견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최영림입니다. 차순황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김종훈 위원장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김종훈 위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정견 발표에 참석해 주신 새 후보님과 관계자분들, 지부장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견 발표회는 지난 대구 경북의 1차, 대전 충북 충남 지부가 주최한 2차 정견 발표에 이어 서울 경기 인천 공직 군진 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취업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회무 수행 능력과 자질,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협회장의 사퇴로 인해 치과계 역사상 유례없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치과계의 미래와 연결된 중차대한 현안 해결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치과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원들을 하나로 화합시켜 이끌어 나갈 신임 회장을 선출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느끼며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공명하고 정대한 투명한 선거를 치러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세 분의 후보자와 선거 캠프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협회의 정관과 규정 등 선거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민주적이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의 선택이 치과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협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직선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오는 7월 12일 보궐선거에 회원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소중한 투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시도 지부와 잘 협조하여 회원들과 함께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정견 발표를 준비해 주신 취업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신 김종훈 위원장님, 다음은 이병준 위원님, 우시택 위원님, 이형주 위원님, 조영준 위원님, 임홍식 위원님,
다음은 공동주간 지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겸 서울지부장님, 이정우 인천지부장님, 최유성 경기지부장님, 홍진선 군진지부장님, 구영 공직지부장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신 후보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장영준 회장 후보자님, 기호 2번 장은식 회장 후보자님, 기호 3번 박태근 회장 후보자님, 다음은 오늘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는 각 후보자님들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호번호 순으로 진행하며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자당 7분입니다. 발표 후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두 번째 순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공통 질의는 총 6개이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1개 문항과 공동 주관하는 서울, 인천, 경기, 군진, 공직지부로부터 받은 5개 문항입니다. 그리고 각 후보별로 타 후보에게 개별 질의 1문항씩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총 12개 문항입니다. 질의를 진행할 때에는 사회자가 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으며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 및 인격 모독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증거 없는 흑색 선전과 사생활 폭로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가급적 감정적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3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분 30초를 경과하면 차임벨이 울리고 2분 50초를 경과하면 다시 한번 차임벨이 울리게 되며 3분 경과 후 10초가 지나고 나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시간 체크는 선거관리위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견 발표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견 발표 시간은 후보당 7분입니다. 기호 1번 장영준 회장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 치과의사회, 인천시 치과의사회, 경기도 치과의사회, 군진 치과의사회, 공직 치과의사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장영준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치과의 환자 수가 급감하고 수입 역시 감소하는 이중고에 치과 의사들의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며 일선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정부의 행태에 회원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마당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상훈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태로 회무 공백을 겪으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치과계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고 그 위기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에 이번 보궐선거는 더 이상의 혼란 없이 하루빨리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회무 경험도 경영 마인드도 없는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구호를 내세우며 정작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민초의 지지 속에서 탄생했던 이상훈 회장은 회무 경영 미비와 무기력한 조직 장악력, 대의원 총회와의 소통 부족 등으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회무 경험이 부족해서, 조직 장악 능력과 리더십이 부족해서, 소통이 부족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 장영준이 풍부한 회무 경험과 능숙한 조직 경영, 넓은 인맥으로 위기의 치과계를 구하겠습니다. 회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원투수, 바로 저 장영준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남은 600일의 임기 동안 협회 정성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먼저 2021년 4월 19일 체결된 노사단체 협약서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노사단체 협약서 문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실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오히려 민형사상 처벌의 피해를 키우거나 실적법상 불가능한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저 장영준은 3만 회원의 뜻을 받들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노사단체 협약서를 민법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준하여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협회 내부의 소모성 소송전이 중단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난 이상훈 회장 취임 후에도 상대 후보 측의 선고 불복 소송 등이 계속되면서 협회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모두 하나 되어 나가도 모자란 판에 내부 총질만 해대는 소송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동안 내부에서 진행된 모든 소송이 중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인한 회원들의 불평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가가 주도해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값싼 진료비의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해 의료 영유아를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로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정작 현실에서 뾰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보조인력 문제에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저 장영준은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는 이미 2019년에 복지부 구강정책과에 제출된 이후 대한간호사조무사협회와 5번의 논의를 거쳐 완성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바로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숨만 쉬고 누워 있는 응급 환자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는 열정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응급 환자에게 부작용이 염려되는 백신만 주사하시겠습니까? 검증된 치료제를 주사하여야만 합니다. 많은 회원이 빠르면서도 안정적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서두르기만 하다가는 일만 잔뜩 펼쳐놓고 임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회무를 펼치는 경험과 화합의 리더십만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혼란을 끝내고 회무 경험과 경영을 겸비한 안정적인 협회 탄생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안정되고 빠른 해결, 중단 없는 협회 개혁, 준비된 협회장, 저 장영준이 중심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장은식 회장 후보자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세상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장은식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사 회장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에서 행정학과 경영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제주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공동대표를 하였고 도청의 여러 위원회와 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치과 관련 활동으로는 제주지부 치무이사, 총무이사를 거쳐 2020년 회장이 되었고 대한치과의사협회 28대, 29대, 31대 대의원을 했습니다. 지난 70차 대의원 총회에서는 공청회와 총회 발표를 통해 회원들의 열망을 받아 대치 창립일 수정의 건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치과의사신협, 구강보건협회, 구강아간면 임플란트 학회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2005년 치무이사를 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면서 영리병원 등 의료 영리화 법안을 막아내는데 최전선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총무이사를 하면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저소득층 보철 사업을 진행하여 약 700명의 환자들에게 임플란트를 포함한 보철 혜택을 주었습니다. 영송학교와 영지학교라는 특수학교에서 치과봉사회를 만들어 20여 년간 봉사활동을 하였고 제주국제의료봉사회를 만들어 1년에 2 내지 3차례 해외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치과계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열린 제70차 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단체 협약서 문제와 기타 사유로 협회장이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치과계는 협회 집행부 내의 갈등, 집행부와 지부장 협의회와의 갈등, 협회와 노조와의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의 덫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갈등의 근본 원인은 계파주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거 때 생긴 갈등이 선거가 끝나고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계속되어 치과의사 회원들의 미래를 위해 쏟아야 할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1인 선출안이 통과된 것은 소송을 피하고 안정적인 협회 운영을 바라는 대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입니다. 신인 협회장은 다음과 같은 덕목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협회와 지부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 지난 70차 정기총회에서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이죠. 대의원들이 회원을 대표하고 지부장들이 대의원들을 대표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신임 협회장은 지부장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선거가 끝난 후에 새로 집행부를 꾸리고 업무 파악하고 나면 금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내년 3월에 대선을 치르고 나면 다시 대치회장 선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교체하지만 기존 집행부는 최대한 유임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치과계의 이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임 회장은 기존 집행부 임원들과도 잘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계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치과계는 계파주의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선거 때 생긴 계파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지속돼서 치과계의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어느 계파에도 속해 있지 않은 제가 치과계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지부장이라서 다른 지부장들과 소통이 원활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20년 가까운 치과계 활동으로 현 집행부 임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파에서도 자유로워 치과계의 통합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기정 공약을 재평가해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은 포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내년 대선을 계기로 보험 규모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만약 보험 임플란트가 2개에서 4개가 된다면 보험 임플란트 매출 규모가 대략 1조에서 2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협회장이 상근하는 것보다 상근하는 실무 부회장이나 이사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장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은 부회장이나 이사 그리고 대치 직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우리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가능하면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해주면 좋지만 기업도 아니고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자체 협약서에서 노조가 무리하게 협약을 체결한 면도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보기에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추후 협상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치과계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조직 진단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직원들이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진단을 하고 스마트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임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생에 젖은 구태에 의한 협회가 아니라 회원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내년 대의원총회는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치과계가 단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과계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너무 오래 멈춰 있으면 세상에 뒤처지게 됩니다. 제가 보궐선거에서 협회장이 되면 협회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박태근 회장 후보자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박태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협회장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는 회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이며 협회장 후보로 나선 사실마저도 부끄럽고 민망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는 2011년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에 당선되어 처음으로 협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품위도 있었고 협회 대의원이라는 자긍심도 있었습니다만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협회가 왜 이리 참담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번 이상훈 협회장의 사태는 협회장 한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본인이 직접 밝힌 사퇴의 이유는 임원 내부의 심각한 갈등, 2021년 예산안 부결, 회원 정서를 파악하지 못한 노조 협약서라고 하였습니다. 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이 협회를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 위기 상황을 풀어가는 방법은 당연히 위에 열거한 세 가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임원 갈등의 단초는 붕장어 사건에서 찾아야 합니다. 붕장어 사건으로 인한 임원들 간의 갈등 결과 최치원 총무이사 사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퇴한 총무이사는 지금 장영준 선거 캠프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영준 후보와 600일간 여정을 같이 하겠다고 말입니다. 자중질환을 일으켰던 이상훈 집행부의 임원들이 협회장만 바뀐 채 회무를 그대로 한다면 협회가 과연 안정적 회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임원들의 자중질환은 협회를 비극으로 치닫게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협회 회무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조협약서 파기와 이상훈 집행부 임원들의 탄핵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먼저 임원 탄핵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단체의 장이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휘하의 임원들도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며 도리입니다. 더군다나 이상훈 협회장이 사퇴 이유를 임원들 내부 갈등으로 적시한 바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과 회무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협회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예상하기에 새 임원진 구성으로 새 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의 당선은 그러한 회원들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현 임원진들이 자진 사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내부 총질은
하여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탄핵이 정관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우기시는 후보님들을 위하여 불신임 결의를 적시한 협회정관 제34조 1항과 구체적으로 명시된 협회정관 제34조 3항의 제2호 3호를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조협약서 체결, 협회장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등으로 협회와 회원들께 엄청난 손해를 끼쳤으며 붕장어 사건으로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임 사유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조협약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부결을 몰고 온 노조와의 협약서는 새 집행부가 넘어야 할 거대한 상과도 같습니다. 노조와는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어 급박할 상황이 아니며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담아 설득하여 협상 테이블에 마주해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단체 협약서의 절차적 문제와 위법적인 조항을 협의하여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협회 대의원들과 회원들이 분노하는 과도한 복리 후생 부분은 파기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복리 후생 부분을 그대로 둔 협약서가 비록 위법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과연 대의원 회원들께서 용납하실 건지 파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후보님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협약서 파기의 솔루션은 법적 대응이 아니라 회원과 협회를 위하는 뜨거운 열정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원 없이 협회 없고 협회 없이 임직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임직원에게도 명분을 주고 협회도 살리는 새로운 협약서 반드시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단체 협약서 해결 없이 이번 보궐선거의 공약은 그야말로 빈 공약이라 생각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협회 경험이 출중하고 열정으로 똘똘 뭉친 저의 참모들이 회무 정상화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한치과의협회 회원 여러분, 선거 개표일 다음 날이 공교롭게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기한일입니다. 다행히 1차 기한에 제출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뭉치면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분절되어 왔고 단합하지 못하여 관료들에게 쉬운 상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시한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단합된 힘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거부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기호 3번 박태근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3만여 회원이 타고 있는 배가 선장 없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기호 3번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온몸을 던져 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저를 품어주시면 협회를 구하는 불사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 회장 후보자분들의 정견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정견 발표의 순서를 마치고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 10분간 휴식을 한 후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토론의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전체에게 질의하는 공통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가 공통 질의를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부터 다음 기호 번호 순서대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 시간은 3분 이내입니다. 질의 내용입니다.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협회를 정상화 안정화시킬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2번 장은식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회장으로 당선되면 먼저 기존 부회장들과 이사들과 모임을 갖고 지금까지의 활동 사항이 어땠는지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소통을 하고 미래 계획을 세워서 각자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신뢰도 중요합니다. 서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서 남은 임기 동안 개파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치과계로 합심하여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장은 3만 회원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회장 10명, 이사 22명 등 33명의 집행부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매달 각 업무 부서의 일상 사업들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면서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안이 산적한 상태이므로 회장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현안 해결을 위해 사안별로 집행부와 의논해서 각 사안별로 협회 임원 및 직원들을 조직해주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계파주의를 청산하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화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치과계를 혁신하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직원들도 혁신하고 임원들도 마음가짐을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리에 주저앉아 지금까지 하던 대로 구태를 재현하겠다는 자세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실성 없는 과격한 구호도 회원들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 명확한 현실 인식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취업 조직 안정화 방안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1번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설정한다. 2번 인위적인 청산은 없다. 3번 미래를 위해 같이 나아간다면 과거는 묻지 않고 다 포용한다. 등의 3가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나요? 당선되면 가장 먼저 비급여 진료 비용 고지에 대해서 그 해결을 위해서 제일 먼저 뛰쳐나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협회가 책임지는 모습을 회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협회 회무 정상화를 제1의 목표로 삼았고, 그를 위해서는 노조협약서 파기와 집행부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 부결의 원인이 된 노조협약서에서는 회원들이 분노한 위법적인 조합과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과도하게 책정된 복리후생 조항들입니다. 예산 소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소지가 있는 복리후생 부분을 파기하지 않고서는 예산안 부결이라는 사태는 다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서는 파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이번 협약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11개 정도 확인되었고,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으로 처리되지 못한 위법성이 발견되어 노조와 다시 협상할 수 있는 명분은 마련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새 후보 중에 노조가 가장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는 후보가 누구일까요? 바로 가장 강력하게 파기를 외치고 있는 기호 3번 박태근입니다.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더욱더 쉽게 해결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재개편 문제는 제가 당선되는 것이 바로 임원 탄핵의 메시지를 회원 여러분들이 보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진해서 사퇴를 내리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협회와 회원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더 이상 내부 총질은 하지 말아야 하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잘 해결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노조협약서와 집행부 재개편의 문제가 선결된 후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하여 2021년 예산안 임원 승인 요청이 통과되면 협회는 정상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를 정상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엇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무엇이 비정상적인가를 진단하는 데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회의 현재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 첫째, 예산안 부결과 관련된 노사단체 협약, 둘째, 임원들의 거취 문제, 셋째, 비급여 강제 공개 등 중요 사안 등이 있는데 컨트롤 타워 부재로 전략 실종이란 것입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노사단체 협약의 해법은 제가 대구와 대전 토론회 기자 간담회를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 간 전면 재검토, 재협상을 하겠습니다. 노사단체 협약은 쌍방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현행 법상 절대로 해결됐었습니다. 쌍방의 계약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형태로는 현행법상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안정화가 아니라 다시 협회를 소송으로 얼룩진 쑥대밭으로 만들 우려가 있는 겁니다. 협회의 안정화와 빠른 수습,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근거에 적법한 절차를 갖추고 재협상을 통해 기존 노조 협약서의 위법사항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올바른 해법입니다. 두 번째, 임원들의 거취 문제 역시 정관의 의거에 적법하게 다루는 것이 지금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박태근 후보가 주장하는 임원 탄핵은 협회 정관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정관에 의거하지 않고 추진하는 회무는 나중에 또 다른 법적 시비와 분란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임 회장에 당선된 후 임원들이 갈등 문제에 대한 사실들을 면밀히 살펴 확인하고 임원들이 신임 절차를 거쳐 주무이사들이 알맞은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안정적인 회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여 강제 공개 관련해서는 법률적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가처분 소송의 인용을 이끌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벌이겠습니다. 저는 당선 직후 7월 20일 첫 이사회를 개최하여 단체 협약서 재검토 및 재개정을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지부장 협의회의 긴밀히 상의해 빠른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예산안 승인을 포함한 회무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후보별로 타 후보에 대한 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는 개별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여 선관위에 기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회자가 제출된 개별 질의를 말씀드리면 해당하는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 시간은 3분 이내입니다. 진행은 공정성을 위해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부터 진행하고 답변의 순서는 질의하는 후보의 다음 기호번호 순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재질의하시고 재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사전에 제출받은 질의 중 시간 분량, 확인되지 않은 사실, 특정인 지칭은 배제하였습니다. 먼저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께서 제출한 개별 질의입니다. 질의 대상자는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입니다. 질의 내용입니다. 장영준 후보님은 규모가 큰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누가 보더라도 부러움을 살 만한 성공한 사업가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이 개인 치과로 이루어진 취업회장에 어울리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개원가의 힘든 현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협회장이 되신 후에는 대형 병원 쏠림 현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보조 인력 구인 문제도 7월 13일부터 개인 의원까지 확대되는 비급여 비용 공개 문제 등 후보님의 치과에서는 상관이 없거나 와닿지 않는 문제들에 직면하실 텐데
어떻게 보통 치과 의사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염려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박태구 후보님께서 좀 저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유니체어 2대로 개원을 해서 지부에서 반회에서 주위 개원이들과 다를 바 없이 그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대형 병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의료법인의 대표가 되었지만 사실 저희 의료법인은 검진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검진센터 내에 30평 정도의 법인 내 치과에서 고용의사 1명, 보조인력 5명으로 개원가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의료법인의 대표라는 이유로 일반 개원가의 아픔을 못 느낄 것이라는 그런 우려보다 법인 대표로 병원 운영의 노하우를 협회 회무와 잘 접목하여서 현재 위기의 협회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킬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판단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거 제가 협회에서 회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개원가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사실 이번 보궐선거에 제가 출마하게 된 것은 주위에서 노사 문제 등 협회의 난제를 경영 마인드로 풀 수 있는 적임자다 하면서 많은 권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협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회무 경험과 조직 운영의 경험이 필요한 만큼 회원 여러분들께서 누가 비상 상황에서 취업을 구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근 후보께서는 반론 또는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준 후보님께서 검진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2020년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의료법인 메디피아의 연 매출액이 283억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이 과연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매출을 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대표께서 어떻게 우리 동네 병원을 하고 있는 우리 개원이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다 이해하고 해소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영준 후보님께서 경영인으로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의 협회장으로 출마하시는 게 아니고 대한병원협회나 병원협의회 회장 이런 쪽으로 출마하시는 거가 더 합당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대구 경북 토론회에서 장영준 후보님께서 이사장의 업무는 협회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고문 변호사에게도 자문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 회원들의 정서와 맞지 않고 이사장을 그대로 겸직한다라는 말로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영준 후보께서는 재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저를 많이 조사를 좀 하셨나 본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이 자리는 정책 토론회를 하는 자리지 이 청문회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마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후보가 되셔가지고 질문하시는 데 있어서 마치 청문회처럼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거를 좀 정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뭐 이사장을 하면서 협회장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정관 17조 2항에 보면 겸직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정관에 따를 겁니다. 제가 의료법인을 하면서 대표로 있으면서 치과원장을 하고 있는데 치과원장은 당연히 못할 것이고 또 의료법인의 대표를 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날 제가 대구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문 변호사들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는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을 겸직을 하면서 협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보고 치과의사 협회보다도 뭐 병원협회나 뭐 이런 데 가서 일을 했으면 하시는데 사실은 언제부터 동네 치과 하면서 협회장은 동네 치과에서만 나와야 됩니까? 저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협회의 예산이 한 80억 됩니다. 그러면 이 80억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저는 협회를 위해서는 저같이 그만한 예산을 다뤄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대상자는 기호 2번 장은식 후보자입니다. 질의 내용입니다. 장은식 후보님은 협회장 상근제 폐지 공약을 내놓으시면서 협회장 겸직 금지 규정도 없애자고 하셨습니다. 협회장은 의사결정을 하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은 부회장과 이사들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예산을 위한 협회장의 용단처럼 들리지만 후보님의 다른 공약과 만나게 되면 후보님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협회장 상근제는 15년 전 도입될 때보다 더욱더 업무량이 늘어나고 챙겨야 할 게 많아진 상황에서 상근제 폐지를 들고 나오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지금의 치과계 위기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공약이라고 사료됩니다. 철회하거나 수정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예산 증가를 위해서 협회장 상근제는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대신 상근하는 실무 부회장 수나 이사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협회장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은 부회장이나 이사, 대치 직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현 제도대로 규정대로 치과 문을 닫고 임기 동안 성실히 상근을 하겠지만 여러분들과 좀 더 논의를 해서 다음 협회장의 상근 여부는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협회장이 매일매일 출근해서 결제 서류에 사인하고 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다니면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사회활동도 좀 하면서 치과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상근은 지금 보험 담당 부회장처럼 대외협력 부회장이나 뭐 총무 담당 부회장 이런 분들이 상근을 했으면 이번 단체 협약서 문제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비급여 공개 비급여 공개 제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여러분들이 우려를 표시를 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규정대로 치과문 닫고 상근을 하겠으며 차차 논의를 해서 이 상근제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근 후보께서는 반론 또는 제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은식 후보님은 열정도 대단히 많으시고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이렇게 뵈보니까 정말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근제를 본인이 당선이 되시면 바로 폐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상근을 하고 지금 차차 여러분과 논의를 해서 어떤 형태가 더 치과계 발전을 위해서 좋은지 부회장 여러분들을 상근을 시키는 게 좋은지 차차 논의해서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당선이 되더라도 당장에 폐지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치과문, 제주도에 있는 치과문을 정리하고 와서 성실하게 저는 상근을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제가 옆에서 보아온 장은식 후보님의 그 활동성 열정이나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일은 상근제처럼 하면서 그 상근비를 협회를 위해서 다 쓰실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선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협회장님으로 꼭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은식 후보께서 재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좋은 덕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협회장이 되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협회장쯤 되신 분이 무슨 치과 진료 상근제 폐지해서 치과 진료 할 거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협회장 되겠다는 사람이 그 치과 진료 환자 보면서 치과 진료는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뭐 협회비 저거 이해서 제가 협회장으로 받는 돈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해서 회를 위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중간중간의 뭐 물음이나 질의는 총 질의를 끝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장현준 후보께서 제출한 개별 질의입니다. 질의 대상자는 기호 2번 장은식 후보자입니다. 질의 내용입니다. 선거 공보문을 보면 노사단체 합의서를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새롭게 조정하여 재협상하시겠다고 공약집에 쓰셨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노조가 알아서 협상 테이블에 잘 나와주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재협상 테이블로 노조를 어떻게 데려와서 어떤 방식과 이유로 설득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치 노조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해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협약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도 좀 하긴 해야겠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이렇게 조건이 열악해서 빨리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한 배려, 이 조직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임금이든 이런 것을 이렇게 구조조정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단체 협약서 내용 중에서 단체 협약서를 파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파기에는 민형사상 책임도 따르고 구성원 간의 큰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신뢰 형성을 먼저 하고 대화를 통해서 다시 재협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사실 근데 더 어떻게 할 거냐를 더 말씀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리 전략이 다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른 우리 조직의 개편이나 이런 거와 연관지어서 다시 성실하게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장현준 후보께서는 반론 또는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득하여서 재협상을 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서나 감정을 가지고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출마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단체 협약에 대한 변호사 제가 자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이 자문을 받아본 결과 소위 말해서 노조협약서가 일부 민법과 정관에 위배된다. 이런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이 민법과 정관에 위배된다라는 것은 이 정관에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대표가 대표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산과 결산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대의원총회를 걸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을 위배하고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을 할 적에 계약자인 이상훈 회장과 더불어서 상대 노조 측에서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를 걸쳐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감사 보고서에 그 얘기가 다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협회의 대표자인 회장과 노조의 어떤 대표와 그런 사인을 했을 적에 정관에 위배된 대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알고선 또 사인을 한 노조의 대표가 방조자라고 해서 같이 쌍방의 책임이 있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위법사항이 이런 소위 말해서 교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상훈 회장과 또한 노조 대표 방조자가 위법이 사항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면은 그걸 가지고선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교사자와 방조자라는 관계에서 재협상을 좀 유도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장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장은식 후보께서 재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법적인 조항을 들어서 그 압력을 가해서 뭐 재협상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물론 저희가 단체 협약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회원들이 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근속연수 5년 이상이 되면 뭐 금 한 냥을 준다든지, 뭐 근속연수가 30년이 되면 퇴직금도 주고 금 3냥도 주고 포상금도 70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제 생각에는 과거에 상조에서 했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협회로 이렇게 부담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원들이 보기에 이렇게 눈높이에 안 맞고 상당히 이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퇴직할 때 뭐 이렇게 누구 퇴직금 주는 것도 아니고 금 한도 누가 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서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이렇게 재협상해서 조정해서 회원들이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대상자는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자입니다. 질의 내용입니다. 2017년 당시 선거무효소송단에서 30대 집행부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18년 4월 취업 여사상 초유의 재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선거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던 부회장 후보로 작년 선거에 임했던 박태근 후보는 이러한 선거 불복 소송들에 대해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꼭 했어야 했다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그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는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이번 선거 이후에도 선거 소송을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선거 무효 소송은 그 당시에 저는 그 협회 일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협회장 선거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지난 31대 협회장 선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소송도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말씀으로 그냥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소송에 대한 문제도 제가 공약에도 내세웠습니다. 우리 협회가 이렇게 망가진 거가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들이대서 하니까 법이란 거는 상대방은 변호사가 없겠습니까? 그 법으로 다 다투다 보니까 협회가 이렇게 황폐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 협회장이 되면 저 개인의 소송은 물론이고 협회 내부에 있는 모든 송사들도 중재를 해서 협회가 좀 더 인간미가 넘치는 협회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장경준 후보께서는 반론 또는 재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얘기도 하였지만 2020년에 작년에 그 선거 불복으로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였고, 거기에 281명의 이의 신청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박태근 후보님께서 이의 신청 명단에 들어간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이만규 그 충북회장께서 불복 그 소송 불복 과정에 관여를 했냐 그럴 때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거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선거 불복으로 29대나 아니 30대나 31대나 사실은 협회가 얻은 게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협회가 지금 이 소송 때문에 연 8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럽니다. 80억 되는 예산에
한 8억 정도가 소송에 들어간다는 것은 협회 존재에 있어서 위협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소송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태근 후보님께서는 그 후보 공보물에 보면 회장 사퇴 직접 원인, 갈등 야기 임원 탄핵, 전면 파기 노조 합의 이런 글을 쓰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식으로 임원을 탄핵시키겠다, 두 번째 노조 협약을 전면 파기하겠다라는 것은 극약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얘기지 치과 의사들이 모여있는 이런 회에서 어떻게 탄핵을 하고 파기를 합니까? 저는 이것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정상적인 그런 운영을 하는데 적당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원 탄핵 노조 협약 전면 파기라는 공약을 수정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노조가 재협상 테이블에 나와준다면 기존 임원들이 알아서 스스로 사퇴를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가정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저는 심각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노조가 재협상 테이블에 안 나온다면 기존 임원들이 스스로 사퇴를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태근 후보께서 재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원 탄핵이라는 말하고 정관에 나와 있는 불신임이라는 말하고 결과가 다른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회 정관은 탄핵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강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점잖게 불신임이라는 말을 썼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선택으로 인해서 자꾸 이게 시시비비를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겠다 노조 협약서 파기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자꾸 안 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걸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밤새도록 대화를 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조 협약서 파기에 대해서는 제가 1부터 10까지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이 문제를 노조협약서에 위법적인 부분,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개선한다 해서 우리 회원들과 대의원들이 분노하는 과도한 복리후생 부분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노조와의 지금 계약 체결된 이 부분을 파기해야지만이 우리 협회가 대의원총회도 열게 되고 협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장은식 후보께서 제출한 개별 질의입니다. 질의 대상자는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자입니다. 질의 내용입니다. 갈등 야기 임원 탄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선출직 부회장들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집행부 재개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협회장이 돼서 임원들을 대폭 교체해서 언제 업무 익히고 언제 일을 하겠다는 건지 본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야말로 선출직 부회장이지요. 그래서 선출직 협회장이 사퇴를 하면 선출직 부회장도 사퇴를 하는 게 당연하고요.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사퇴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모든 협회 이런 임원들 간의 내부 갈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선출직 부회장 3인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고요. 또 제가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제가 당선이 되면 회원들이 그 선출직 부회장 3인 사퇴하라라는 엄중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셔서 당연히 사퇴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거부하고 사퇴를 안 하면 정관에 임원들의 불신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에 의해서 우리 협회 대의원총회 대의원들이 잘 해결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협회장에 출마를 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우리 장은식 후보님께서 언제 임원을 교체해서 언제 회원을 시작할 거냐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선만 되면 열심히 해서 협회를 빨리 하려고 하는 우리 열정적인 우리 참모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식 후보께서는 반론 또는 제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을 선출하지 않고 회장 1인만 선출하라고 한 것은 선출직 부회장의 그 법적 지위를 인정을 하고 더 이상의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대의원들의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회장 3분과 임원 여러분들이 물론 이번 단체 협약서 문제에서 그 잘못을 했다고 하나 무슨 자기 월급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고 명예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그 책임을 물어서 다 물러나게 하고 하는 게 과연 치과의 화합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라고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선거 국면이라서 제가 탄핵이라는 단어 선택을 하고 했지만 당선이 되면 그 부회장 3인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본인들의 어떤 명분은 뭔지도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또 제가 당선되는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회원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협회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로 부회장 세 분들께 설득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저의 당선의 메시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새로운 어떤 집행부 구성에 협조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대상자는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자입니다. 질의 내용입니다. 29대 집행부 때 부회장을 하다가 그만두신 적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대 협회장처럼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까 하는 회원들의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은식 후보님께서 저한테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협회 일을 하면서 그런 상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왜 사퇴를 했는지에 대해서 회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대 집행부 제가 법제 담당 부회장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가 회원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대략 제가 알기로는 11월 정도에 시작이 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2달 정도, 석 달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적에 제가 협회의 법제 담당 부회장으로서 회원들이 벌이고 있는 1인 시위에 제가 참석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그 당시에 불찰한 거는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갔어야 되는 건데 아마도 또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1인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 이사회에서 제가 일방적인 보직 변경, 보직 박탈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제 담당 부회장을 제가 박탈을 당하고 이렇게 저만이 아닌 공보이사라든지 또 저를 이어서 나갔던 다른 부회장들도 그러면서 그런 보직 박탈의 나머지 모든 역할은 그 당시에 회장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보직을 박탈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런 식의 협회장의 불통과 독선, 전횡으로
더 이상은 제가 법제 담당 부회장을 할 수 없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협회장의 어떤 이런 정치 보복성 인사는 반드시 원상 복귀를 해야 되고 저로서 끝나야 된다는 그런 충심에서 제가 이루어진 결단입니다. 제가 2016년 1월 7일 날 사퇴를 하게 됐는데 그해 4월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두 분의 감사님이 역시 협회장과의 대화와 소통 없는 회무 방식 등을 비난하면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사퇴를 하심으로써 저는 조금 짐이 좀 덜어지긴 했었지만 또 한편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그 협회장 불신이 많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결이 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회원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집행부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절대로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식 후보께서는 반론 또는 제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훈 협회장님이 힘드셔서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1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소모적인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우리 일본 장현준 후보의 과거에 그 부회장일 때 사퇴한 전력을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이번에도 또 협회장 되시면 또 이렇게 힘드시면 사퇴하실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회원들한테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사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벌써 하셔서 더 이상 뭐 그런 힘들어도 사퇴하지 말고 혹시 협회장이 되신다면 하고 잘 회원들을 보면서 잘 버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장현준 후보께서는 재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시는 사표를 내면 안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협회의 지금 사태는 뭐 저만이 아닌 뭐 여기 계신 박태근 후보님도 의장을 사퇴하시는 그런 2019년도에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저나 우리 박태근 후보님이나 앞으로는 이런 그 사퇴 문화가 협회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지부에서 후보 전체에게 질의하는 공통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가 공통 질의를 말씀드리면 기호 순서대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 시간은 3분 이내입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31대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DA 제도, 구인 구직 사이트 구축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구인난 해결을 위해 어떤 실질적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문이 DA 제도시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죠? 구인난 해결을 위한 구인 구직 사이트 구축 등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구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시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31대 집행부 구인 구직 사이트 구축 등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DA 제도는 미국에서 있는 제도인데 그것이 사실은 미국의 그 치과 위생사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그 덴탈 어시스턴트라는 개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저희 나라는 치과 위생사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덴탈 어시스턴트라는 제도를 만들려면 의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그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의료법을 고쳐보려고 근 20년 가까이 제가 수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직역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A 제도는 실패한 제도고 저희 나라에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그 DA 제도 대신에 저희 캠프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제가 연설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를 하루빨리 완성을 해야 된다. 현재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선 보건복지부에 5차례, 6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간호조무사에 치과라는 직역을 넣어서 현재 한 20시간밖에 없는 740시간 중에 20시간밖에 없는 교육을 치과를 한 200시간에서 250시간으로 넣어가지고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적에 진정 치과의 구인난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신 구인구직 사이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29대 집행부 때 정보통신 담당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홈페이지와 그 지금의 굿잡을 그 당시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해서 저는 이 굿잡이 만들어지면은 구인구직이 다 해결이 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덴탈 잡에는 몇만 원씩 돈을 내고 하는데 굿잡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된 걸 보면 굿잡에 치과의사들의 수요가 있으려면 위생사들의 어떤 그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굿잡이라는 좋은 홈페이지의 어떤 구인구직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최대한 전문 인력을 좀 붙이고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장은식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 집행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중지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사업으로 먼저 한국형 DA 제도가 있겠습니다. 12주를 교육시켜서 덴탈 어시스트로 고용하겠다는 것인데 치과의사들이 자신들이 교육시키겠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아까 장현준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추진 동력을 잃은 것 같아서 재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인 구직 사이트 등 이 질문은 보조 인력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현 집행부 내에서 보조 인력 이사까지 하면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으나 크게 개선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조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팀을 좀 구성해서 상설 운영하는 방법,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제도도 괜찮은 것 같지만 이게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치과 교육을 좀 시켜서 치과에 좀 이렇게 친밀감 갖게 해서 치과에 많이 취직시키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번 병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 사이트는 재평가를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협회장이 DA 제도는 우리 회원들에게 아주 희망을 주는 그런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된 이후 DA 제도에 대한 노력을 제가 찾기가 참 힘들었다고 봅니다. 그만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 구강보건을 책임지는 어떤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쉽게 자격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직원을 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진료실 내에서 간호조무사와 치과의생사의 업무 영역이나 또 법적 이런 문제점 이런 게 사실은 얽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협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구인 구직난이 아주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유명한 구인 구직 사이트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면접 보러 오는 사람 몇 없는 이런 게 현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이 비싼 협회비를 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 협회가 이런 구인구직을 주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회비가 안 아깝다는 말이 나오게끔 구인구직 사이트를 협회가 주도해서 회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최근 의료기사들의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 의사의 지도 아래를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개정해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허용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장은식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료기사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법적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정확하게 그 수치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94년도인가요?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의료기사는 그 의료인의 감독하에서 그 의료 보조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그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의료기사법은 당연히 거부돼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협회장이 되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고 현실적으로 자꾸 우리의 권익이 이렇게 자꾸 침해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일어나지 않게끔 협회가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게 의사의 지도하에 있는 거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안경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경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의 처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들은 거는 의료기사들의 염원이 안경사처럼 되는 거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위생사도 의뢰나 처방으로 할 수 있다면 스케일링 센터도 뭐 단독 설립을 할 수 있겠죠. 또 뭐 물리치료사도 나름대로 미국에는 이 카이로프랙틱 그 오피스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현행법상 결사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의료기사법이라든지 의료기사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대통령령으로서도 그렇고 그 의사의 그 지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치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위생사들의 어떤 스케일링 센터를 저희가 생각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개원가에서 임플란트 60, 교정 200 등의 파격적인 진료 수가 광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으신지요? 먼저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협회장의 역량을 너무 우리 지부장님들이 과대평가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이런 과대 광고뿐만 아니라 이런 그 가격에 대한 인하 이런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어떤 가격 경쟁이 아니라 사실은 임플란트 수가나 보추 수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100% 본인 부담금으로 하는 그 보험으로 가격을 지정을 해주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가격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고 있죠. 치밀하게
비급여 진료 비용 고시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받는 비보험 진료비에 대해서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의료법에 명시해서 우리의 숨통을 틔워줄 수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협회장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의 의도도 제가 좀 깊이 새기고 해서 길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좀 질문 좀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과대 광고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으신지요?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이 참 어렵네요. 제가 알기로는 의료 광고가 15가지 정도가 좀 허락이 된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비반 광고라든지 과장 광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15가지 정도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 덤핑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 기억에 제가 그 법제 담당 부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의료 광고에 대해서 그때 한참 이야기할 때 그 소비자를 속인다든지 소비자를 유혹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한다든지 유인한다. 그럴 적에는 의료 광고에 대해서 금지를 시킬 수 있다고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UD에서 어떤 그 유인행위라든지 내지는 그 소비자한테 어떤 과대 어떤 그 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인을 했을 적에는 그거는 의료 광고에 금지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있는 그런 그 과대 광고 어떤 그 소비자를 유도한다든지 속이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의료 광고가 금지된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는 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어떤 의료 광고 금지의 판례가 생긴다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는 법이 없다기보다는 제대로 있는 법을 잘 활용을 못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UD에서 뭐 이런 스케일링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원가에 못 미치면은 이거를 이제 어떤 의료 광고 금지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을 적에 사실은 원가에 못 미치면은 그것이 이제 과대 광고가 된다고 해서 UD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이런 스케일링이 한 뭐 80만 원인가 벌금형을 받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참고로 하면은 유인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료 광고 금지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장은식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31대 집행부에서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의료 광고를 허위 광고, 과대 광고하는 치과들 이렇게 고발 조치한 기사를 제가 지휘신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그 광고 관련된 법규 뭐 어떤 법을 더 적용해서 이렇게 할지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서 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 조치를 하는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을 낮춰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 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긴 없습니다만 지금 이 가격 경쟁을 하면 이게 치과계가 공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의료의 질이 낮아져서 이렇게 환자들한테도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제재할 방법을 찾아보는데 임플란트 수가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뭐 한 100대 100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협회장이 되면 보험 담당 이사나 부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협회장이 되면 비급여 신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조금밖에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빨리 돌아오네요. 예. 비급여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좀 하고 대구나 대전에서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비급여 문제가 요번에 이제 강제 신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한 거는 2009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2009년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라는 정책이 시작이 됐고 2015년도에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고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로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에 대한 의무화가 됐고 2009년도 9월 4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정부에서 이런 과정을 차근차근히 밟아오면서 비급여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에 관한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온 힘을 다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막아내기 힘들다라는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 신임 집행부가 시작이 되면 가장 시급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 무조건 소위 말해서 법정 투쟁 이런 거로는 좀 해결이 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료비 공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적인 대처를 저희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의 오류를 찾아서 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하고 있는 헌법 소원, 또 5월 28일 날 제기한 의료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이런 것들이 9월 23일 시행이 되기 전에 최소한도 가처분 소송 정도에 있어서는 어떤 답이 나와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정책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후보가 된 이후에 여론을 좀 만들기 위해서 연합뉴스라든지 해서 방송에 나갔고 그 이외에 몇 군데 일간지에 제가 기고를 해가지고 여론으로 지금 좀 맞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장은식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를 해서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8월 6일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보고 공개 항목을 좀 최소화한다든지 공개 범위를 간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합의를 이뤄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서 개별위원회 진료비는 공개하지 않고 최상위, 중위, 최하위만 공개하는 걸로 협의도 되었고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협회장이 된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폐기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다 보면 공개 항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급여 진료 비용 고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45조에 나와 있고요. 45조 1항이 2010년 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는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보고,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45조의 2항입니다. 2입니다. 이거는 2020년 12월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기까지 도대체 협회가 뭐였는지 참 참담한 생각이 들고요. 2010년부터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속셈은
우리 치과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서 진료비를 저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임플란트 80만 원 이런 데도 많습니다만 임플란트 보험 진료비가 12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결국은 이런 거를 다 고지하게 되면 시민단체들이 가만히 안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임플란트 보험 비용이 당연히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사활을 걸고 막았어야 되는데 골든타임을 놓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발표문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보고하는 이 날짜를 7월 13일로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안 해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사활을 걸고 이 부분을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가 우리 관료들에게 치과의사들의 힘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치과의사협회가 해야 될 일은 의료법 45조의 2를 폐기하는 걸 목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공개하는 의료법 45조의 내용은 이거는 우리가 허용을 한다 치더라도 이걸 매번 장관에게 보고해서 이것들이 지금은 공개를 안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부가 하는 속셈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협회는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로 가는 걸 목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보수교육 관리를 유관단체, 예를 들면 대한치의학회로 이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2번 장은식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수교육은 크게 지부와 학회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부에서의 보수교육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그게 회원들이 그 보수교육을 듣게 함으로써 회 가입도 시키고 지금 이렇게 중앙회비 납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지부에서 회비를 걷어서 그 중앙회비에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부에서 그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거. 근데 지금 이렇게 의무적으로 한 4점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지부장님들의 요구사항이시고, 근데 여러 학회나 이렇게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많다 보니 이런 게 이해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이 학회로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그 지부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몇 점이라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죠. 보수교육을 이관을 어디로 하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대한치의학회로 이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치의학회에 이관하는 거가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부의 회무를 하다 보면 회원들의 어떤 구심점을 이루는 이러한 것들이 보수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양쪽의 그런 어떤 장점들을 서로 저울질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부에 모아는 지부장님들의 의견 그리고 지부에 힘을 실어주는 거가 맞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수교육 치의학회 이관 문제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보수교육뿐만이 아니라 수련병원에 대한 지정 업무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치과병원협회가 생긴 지가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치과병원협회도 제가 며칠 전에 병원협회 회장님을 만나보니까 또 요구하시는 것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20년이 되면서 병원협회도 자리가 잡혔고, 치의학회도 사실 제가 부회장 당시에 치의학회를 법인을 그때 인정을 해줬습니다. 지금 한 5년 됐는데, 그래서 지금 치의학회가 법인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자리를 잡은 이런 협회 내부의 기관이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제 기획이사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치의학회라든지 병원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협회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시간이 갈수록 협회에서 해야 될 일은 새로 생기고, 또 그 이외의 업무를 이관시켜야 될 것들은 이관시키고, 그러면서 협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직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면 TF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현재로서는 그 보수교육의 주체가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서. 이 중앙회가 보수교육을 한다라는 게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거를 하려면은 의료법과 더불어서 정관에도 이것도 보면 저희가 보수교육은 학술위원회에서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정관이라든지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바꿔가면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때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 회장 후보자 마무리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연설은 지금까지 진행한 바와 같이 다음 기호번호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당 3분입니다. 먼저 기호 3번 박태근 회장 후보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제한 시간에 만족스러운 정견 발표가 되었는지 무척 염려가 됩니다. 저도 짧은 시간에 생각한 바를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 듣지 못한 본문은 바람에게서 들으라는 어느 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 정견 발표에서 다 듣지 못한 말들은 굳이 더 듣거나 보려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느껴보시기를 권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협회의 이 참담한 상황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3만분의 1씩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협회가 더 발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이 정견 발표의 마지막 일정이라 장영준, 장은식 두 후보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영준 후보님은 경영인으로서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장은식 후보님은 선거 기간에 보여주신 열정과 성실함은 모두가 본받을 만하다 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긴장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김정은 선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관위원님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선거 기간 내내 원하지 않는 소음과 문자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기호 3번 박태근 꼭 기억해 주시면 믿음이 가는 협회, 활력이 넘치는 협회, 상식이 통하는 협회로 거듭난다는 사실 꼭 확인하시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장영준 회장 후보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오늘 또 정견회에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함께 정견 발표에 나서신 우리 장은식 후보님, 박태근 후보님 두 후보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견 발표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매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회원들의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존재의 이유와 역할을 명확히 찾아야 한다는 과제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정치적 구호 위주의 회무나 행사 위주의 해무, 탁상공론의 회무,
추상적인 회무는 지금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투수는 급한 불을 빨리 끄는 게 최우선입니다. 불을 더 키우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600일의 임기 동안 급한 불을 끄고 탄탄한 회무를 만들어야 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갈 길을 찾고 실현 가능토록 이끄는 스마트한 경영 마인드. 장영준의 경험과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작은 치과에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조 경영, 직원 경영, 협회 경영을 모두 스마트하게 하겠습니다. 회무 경험과 능숙한 경영만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습니다. 회무와 경영을 겸비한 안정된 협회로 재탄생하기 위해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이냐, 혼란이냐, 수습이냐, 싸움이냐, 회원의 중심이 되는 실현 가능한 공약, 속도감 있는 해결, 안정된 협회, 기호 1번 준비된 협회장 저 장영준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장은식 회장 후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위기 상황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여기서부터 화합의 바람을 일으켜 대한민국 치과계가 한마음으로 회원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통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만 협회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무의 어려움도 알고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이 1000년을 간 이유는 로마 시민만 황제를 독점한 것이 아니라 멀리 스페인이나 발칸반도 출신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황제를 할 수 있는 열린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능력과 열정에 따라 협회장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합을 위해서는 특정 세대만 독점하는 협회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0대 경험 많은 협회장도 좋지만 대부분 왕성하게 활동하는 치과의사들이 30대, 40대인데 서로 세대 차이가 크게 나므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50대 젊은 협회장이 되었을 때 세대 간의 이해도 깊어지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계파주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선거 때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극단적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치과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에서 탈피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승복하고 협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완전한 비대면 선거이고 스마트폰 선거입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고비용 조직 선거를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돈 안 드는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대방을 흠집내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비전만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승복하고 치과계를 위해 합심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존경받는 치과의사가 되는 길이고 행복한 치과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와 행복한 치과계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열과성을 다해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회장 후보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끝까지 선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으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인천, 경기 공직 군진지부 공동주관으로 주최한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정견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